방송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훌륭하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뭐랄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케팅과 설계를 해주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재 코리아 CS 평가 원장님이신 최춘규 원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CS 평가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규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하시는 장 박사님께서 명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명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개인에 불과한데 이런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또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작지만 제가 살아왔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CS 평가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아마 우리 소비자들 봤을 때는 CS라는 이야기를 강사님들이라면 또 이쪽에 개통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아실 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CS 평가원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원래 CS라고 하는 용어는 Customer Satisfaction,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이니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부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고객 만족 경영, 물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 경영을 제1의 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 만족 경영과 관련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불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서 기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CS 평가원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게 컨설팅이라는 개념하고도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원장님은 우리나라 거의 1세대라고 하실까요? 굉장히 오래되셨죠, 이 역사가? 제가 1990년부터 컨설팅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약 한 27년 정도, 30여 년 가까이 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증 컨설팅이나 이런 CS에 대해서 굉장히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은 어딜까요?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든지 코칭을 받고자 하는 대상, 개인일까요? 조직일까요? 기업일까요? 다 포함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 만족 경영 컨설팅이 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공기관들, 특히 정부의 행정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산하기관인 공사, 공단, 지금 같은 경우 정부기관이나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04년도에 당시 기획예산처 일대 그때 정부 산하기관 88개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툴을 제가 기획예산처와 같이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고객 만족 경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반드시 평가를 해서 고객들의 만족, 불만족, 특히 이제 불만족 요소가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의 방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최근에는 이제 들어와서 좀 더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심지어 프랜차이즈 점포들까지도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외부에 이제 개인적으로 특강을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디언스나 혹은 수강생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팔로우업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피드백을 또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아마 우리 그 장 박사님께서는 항상 만점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글쎄요, 저도 공무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해봤는데 네. 사실 그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놓치는 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코칭을 받고 컨설팅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그렇죠. 조직이나 단체가 조금 더 성숙되고 발전된 지향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코칭해 준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도 케어를 못하면서 누구를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것처럼 네, 본인은 물론 완벽하실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기업, 관공서의 사람들한테 코칭을 해주고 멘토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려면 네, 네. 뭐랄까요, 이게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조직에 대한 특성 또 팔로워나 피드백을 잘 이끌어내려면은 결국 말 그대로 만족도까지 끌어내려면은 가고자 하는 방향성까지 다 찝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이거 훈련을 일반인들이 이거 뭐 트레이닝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단순한 트레이닝을 가지고서는 좀 어렵고 이제 우리 장 박사님도 외부에 특강을 가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특강을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특강 장소 한 2시간 전에는 먼저 나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특강을 요청한 그 기업이나 기관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비전이 뭐고 비즈니스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그 성장 단계를 밟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다 지식화시켜서 먼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강의 당일 날은 먼저 가서 한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우선 심신을 좀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한 바퀴를 좀 돌아봅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담당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한테는 한 30분 전에 좀 연락을 하고 그 전에는 스스로 가서 막 불이 나게 성급하게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스스로도 만족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언어,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네, 그렇게 일찍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뭐 회사를 둘러보기도 하고 담당자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가게 되면 네. 나중에 그분들이 싫어하거나 내지는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한두 시간 먼저 가서 먼저 그 우선 강의장 같은 데다 한번 쭉 훑어보고 이러면 훨씬 이제 그날의 시나리오가 미리 강의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시나리오하고 현장에 가서의 시나리오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현장 지향적인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의 의뢰를 받고 강의를 나가서 이야기 들을 때 네. 뭐랄까 많이 바뀌는 경우 봤어요. 예를 들면 PT 준비가 이 빔 프로젝트가 준비가 안 된다든지 어디가 그렇죠. 뭐 판서를 해야 된다가 네. 하는 데가 있다든지 네, 또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완벽한 강의를 하기 위한 이런 세팅력을 갖추는 것도 강사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27년째 해오고 있다는 그런 그 모습을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본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7년 동안 많이 하시다 보면 특별하게 기억 남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좀 그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경험인데 사실은 그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그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을 한 지 한 4년째인가? 네. 94년도에 삼원전기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 용인의 그 숙명여대 연수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저한테 CS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이제 전 직원 500명을 불러놓고 한번 저를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오후 2시에 강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사무실이 테헤란로에 있었는데 제일모직 빌딩 그 1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2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또 그때는 그 교통 체증이 많았을 때니까 그래서 11시쯤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2시에 가야 되는데 2시에 이제 그 2시부터 강의인데 11시에 출발을 해서 용인에 갔는데 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갔더니 500명의 그 직원들이 강당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예. 30분을 제가 충분하게 3시간의 여유를 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 그 시간보다 30분을 더 늦게 가서 아이고. 그때 갔는데 처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그 외부 특강은 예. 한 300여 회는 다녔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렵거나 하지는 네.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할 때 마이크를 놓고 그 강당에서 한 500명을 모아놓고 육성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육성으로 쉬지 않고 2시간을 했더니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늦게 왔을 때 그분들의 표정, 500명의 표정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이런 표정이었었는데 제가 1시간을 육성으로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얼굴이 풀어져서 그 다음 1시간을 아주 편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뼈아픈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이죠. 사실 그런 임기응변, 뭐 스킬이라는 것이 네. 말 그대로 하루 이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랜 노하우와 또 나름 갖고 계시는 유전적인 그런 어떠한 특이성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읽어내고 그런 걸 잘 해결하는 것도 강사,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개인서부터 뭐 조직 단체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CS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다 보면 네. 시간 관리 또는 건강 관리 이거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강의가 2군데가 왔는데 하나는 전라도에서 왔고 저녁에는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너무 멀어가지고 네. 그냥 포기했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네. 한번 강의를 갈 때 열정을 쏟기 때문에 그렇죠. 피곤도 하지만 너무 거리가 하루에 겹쳐가지고 건강이 허락해제 안 해서 못 갔는데 강의하고 싶은 욕심에는 다 가고 싶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는데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지도자님들이 건강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좋은 거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그냥 숨쉬기 운동.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육류보다는 이제 야채를 더 좋아하고 예. 야채 그 다음에 또 생선류 같은 걸 좋아하고 예. 물론 이제 육류는 뭐 전혀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 뭐 먹기는 먹는데 다른 그 야채나 그 생선류보다는 조금 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운동하는 그냥 건 뭐 음식 관리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계속 네, 네. 그러시면서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게다가 잘 생기셨어요. 대부분 강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네. 스펙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스펙 이외에 비주얼까지 우리 대단하십니다. 장 박사님에 비하면 저는 자,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코칭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데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술하신 책만 해도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 뭐 엄청난 거예요. 예, 책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책은 뭐 주로 최초로 이제 그 제가 그건 3인 공저로 썼던 건데 예, 원래 우리나라의 그 고객 만족도 지수를 산출하는 그 모델은 91년도에 저와 제 선배가 네. 같이 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뭐 전국에서 사실은 퍼뜨렸고 초창기에는 뭐 거의 뭐 저희 모델을 썼었죠.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의
그 리서치 회사들도 그 방법을 썼다가 이제 나중에는 능률협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KCSI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또 하나의 모디파이하고 또 그다음에 갤럽 같은 데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NCS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3인 공조로 해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실무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해서 2010년까지 한 10권 정도 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평생 살면서 한 권의 저서를 갖기가 힘든데 10권 정도면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최충기 원장님의 생활상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사진 토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네. 어떤 사진일까요? 요거는 그 분당에 있는 예. 회사인데요. 예. 한국 그 디자인 컨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네. 회사 정부 산하기관인데 그 산하기관에서 이제 윤리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윤리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2시간 특강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 강의하는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그 보내준 사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하시는 모습 같은데 일반 회사 같지는 않고 어디 기업이나 관공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S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그 철도청 코레일에서 51%를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 분당 수서에서부터 광명까지 KTX를 놓는 예. 그 일을 하는 주식회사 SR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공공기관에서 윤리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특강을 하고 있는 거를 또 권익위원회 사무관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 굉장히 멋있네요. 저도 강의 나가면 저런 사진 꼭 한번. 네. 자, 이거는 어디 저 출연을 하신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 작년도에 우리 그 대학원생한테 똥물을 먹인 교수가 있었죠. 아이고. 그때 이제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를 받은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그 연구 환경이지만 사실은 그건 바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그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똥물 교수 사건이 있어가지고 마침 MBC에서 대학원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인터뷰하면 좋겠느냐 해서 MBC에서 저한테 와서 그 인터뷰하는 그런 그 사진을 또 주변에서 찍어서 또 저한테 보내준 네, 사진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계속 또 이어주세요. 자, 마케팅 조사 패스 활용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저서 중에 한 책인가 봅니다. 네,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그 경영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마케팅 조사론 혹은 마케팅 리서치 예. 혹은 시장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과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설문 분석을 해야만 그렇죠. 되는데요. 이 분석을 할 때 그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이 마케팅 리서치라고 하는 과목하고 다음에 SPSS라는 통계하고를 합쳐놓은 이런 그 저술입니다. 그래서 약 한 700페이지 가까운 책입니다. 방대한 물량을 담고 있군요. 네. 아니, 이거는 원장님 사진이신가요? 네. 아스바 이거는 가만 있어보자. 요즘 말하는 아이돌 사진 같기도 하고 공연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984년도 사진입니다. 제가 22살 때 예.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하. 대학교 3학년 때
MBC 대학가요제의 그룹 사운드의 리드 보컬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래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캡처를 했군요. 네, GM에 있는 차장이 예. 우연히 이걸 보고 이야.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온 저 그때 그런- 대학가요제 출전의 결과가 어땠어요? 저때 은상 받았습니다. 팀 이름은 뭐였죠? 팀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돌방망입니다. 돌방망이의 리드 보컬을 하셨. 정말 우리 저 최천기 원장님의 또 다른 과거 사진이지만 또 다른 장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어디 강의장에 끝난 후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 교원 그룹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또 강의를 한 건데 요걸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CS 기획력 향상 과정이라고 하는 예. 그 과정을 교원에서 만들어서 예. 이 팀장급들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 만족 기획을 하는 팀장들을 불러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그 CS 기획력을 향상할 거냐라고 예. 하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참석자들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랄까요, 원장님에 대한 어떠한 그 실력 내지는 그 활동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대학가요제 돌방망이 그 사진이. 다음에 언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은 네. 노래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못 하시는 게 뭔지 모를까 싶어요. 강의 나가실 때 네. 노래도 하셔서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거나 있거나 내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이 우선 컨설팅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제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보다 더 뛰어난 선각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지식. 결국은 여기는 지식의 편식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올 여름에 제가 한 1.5톤의 책을 좀 버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하고 사무실에는 약 한 3, 4톤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 전공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통계학, 그다음에 인문학, 예술 이런 뭐 각양각 심지어 뭐 제가 가기 어려운 그 공학, 식스 시그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공학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책자까지를 다 봤는데 하여튼 만약에 컨설팅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일단 모든 책 지식 이거를 편식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되고 또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사실 우리 원장님 한 편으로 끝내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네. 기회가 되면 아까 돌방망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못다한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야기부터 해서 CS 이야기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